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문의 종류입니다. 여기서 지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지문이란 지두와 내면 외부에 융기한 선이나 또는 점으로 형성된 각종 문형과 그 인상을 우리가 지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지문에는 엄지손가락을 무지라고 하고요. 시지, 중지, 환지, 소지 이렇게 5손가락을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문에서 삼각도라는 게 있는데요. 삼각도라는 것은 두 개의 융선의 접합선 또는 병행선을 이룸으로써 형성되는 삼각형 모양을 우리가 삼각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다음은 추적선이라는 게 있는데 좌측 표준각 하변을 형성한 융선이 우측 표준각 내측 또는 외측에 이르기까지 추적되는 선을 추적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와상문의 종점을 정하기 위한 선이 추적선인데 추적선의 기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좌측 표준각에서 추적선이 시작되는 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네. 자, 추적선의 종점 끝나는 점은요. 우측 표준각의 표준점을 여기서는 이제 추적선의 종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추적 쭉 해서 마지막 끝나는 지점, 요게 이제 추적선의 종점이 되겠고요. 이 경우는 추적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끝났죠. 이게 추적선의 종점이 되겠습니다. 네. 추적선의 기점과 종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지문의 종류에서 궁상문입니다. 먼저 궁상문. 궁상문은 1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죠. 약속을 한 숫자인데 궁상문을 1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활 모양 또는 파도와 같은 돌기 모양으로 형성된 지문을 우리가 궁상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궁상문은 중심부 특징이나 삼각도가 없으며 돌기 방향은 반드시 상부를 향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궁상문에는 보통 궁상문이라는 게 있고요. 보통 궁상문은 평탄하게 흐른 궁상선이 모여서 일개의 문형으로 형성된 지문을 우리가 보통 궁상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 다음은 궁상문 종류에 돌기 궁상문이라고 있는데 돌기 궁상문은 파도와 같이 돌기한 궁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을 돌기 궁상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보십시오. 이와 같은 형상이죠. 파도와 같이 이렇게 돌기한 궁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을 우리가 돌기 궁상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다음은 편류궁상문이라고 하는데 편류궁상문은 파도와 같이 돌기한 궁상선으로 형성된 경우입니다. 네. 네. 다음은 재상문이 있습니다. 재상문. 예. 재상문이라는 것은 말 맞자죠. 말 발굽 모양의 재상선이 모여서 형성된 지문을 우리가 재상문이라고 하는데 융선이 흐르는 반대쪽에 삼각도가 한 개가 있고요. 돌기 방향이 대부분 상부를 향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재상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상문도 갑종재상문이 있고 을종재상문이 있는데 먼저 갑종재상문은 좌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고 우측을 찍었을 때는 우측에 형성되는 지문을 갑종재상문이라 하고요. 숫자는 2라는 숫자를 부여를 합니다. 네. 다음은 을종재상문이 있는데 을종재상문은 일단 숫자는 3에서 6번까지 이렇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갑종재상문과 삼각도가 반대, 즉 내단과 외단 사이의 융선의 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융선의 이 숫자가 7개 이하면은 3을 부여하고요. 8개에서 11개 사이는 4를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선의 이 숫자를. 네. 네. 다음은 내단과 외단 사이 융선수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12개에서 14개의 경우는 5라는 숫자를 부여하고 융선수가 15개 이상이 되면은 6이라는 숫자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달팽이 모양의 지문을 우리가 와상문이라고 하는데, 와상문에는 이제 와상선, 환상선, 재상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융선이 독립 또는 혼합하여 형성, 둥글게 돌아가고 두 개 이상의 삼각도가 있는 지문을 우리가 와상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표준점 안쪽에 융선이 4개 이상이 있는 경우는 번호를 7을 부여를 하고요. 표준각 내측 또는 외측으로 흐르고 융선수가 3개 이하인 경우는 우리가 숫자를 8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달팽이 모양으로 융선이 독립 또는 혼합하여 형성, 그리고 둥글게 돌아가고 2개 이상의 삼각도가 있는 지문을 우리가 와상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번호를 7에서 9번까지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융선이 삼각도 외측으로 흐르고 4개 이상인 경우. 네, 지금 여기 4개 이상이죠? 5개가 됐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융선이 있네요. 네. 다음은 지두가 절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두가 절단되는 경우, 손가락이 이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절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번호를, 지문을 볼 수가 없으니까 번호를 0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두가 절단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지문을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지문 손상 지문의 경우가 있어요. 분류 기점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분류를 할 수 없을 때, 즉 불완전 지문, 일시적인 불명, 일시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지문의 경우는 손상 지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0에다가 가운데다가 점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점을 이렇게. 변태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태문, 궁상문, 재상문, 와상문, 어떠한 종류에도 속하지 않는 지문을 변태문이라고 하는데, 재상문이 나란하게 2개 이상 있는 지문 같은 경우가 변태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변태문은 구 안에 중간점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변태문은 구 안에 이렇게 구 안에 점문을 찍게 되어 있는 게 변태문이에요. 변태문. 네. 다음은 지문의 종류에서 6손가락, 6손가락이 있는데, 이 경우는 간지로 분류를 합니다. 간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지지, 즉 6손이의 덧붙은 손가락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지가 불명한 경우는 변태문으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지가 불명인 경우는 변태문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다음은 지문의 채취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문의 채취 순서는 좌수 시지를 먼저 찍고 중지를 찍고, 그러니까 좌측 손의 시지, 그 다음에 중지, 환지, 소지, 무지 순으로 지문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좌측 지문을 다 찍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수를 찍게 되는데, 우수도 이와 같은 순서로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경찰 공무원 공채 시험에 이제 출제됐던 내용인데, 지문 채취 순서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우수무지 지문의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수무지 손상 절단 등으로 채취 불가능 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좌수무지를 찍도록 되어 있어요. 자,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뒤에 우측 손가락, 엄지 손가락 찍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게 이제 손상이 있어가지고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좌측 무지를 찍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대신 그 사유를 기재하면 되겠죠. 네. 다음은 지문 채취 순서에서 좌우수 무지의 채취가 불가능해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채취가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는 시지, 중지 순으로 지문을 찍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손가락인 시지, 그 다음 시지도 없을 경우에는 중지 순으로 지문을 채취한다. 자, 지불, 손가락을 말하는 지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문 채취 순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지문 채취 요령입니다.
자, 지문은 회전 채취와 평면 채취가 있는데 회전 채취는 각 손가락을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180도 이상 회전하여 지문의 삼각도가 모두 나오도록 채취하는 걸 우리가 회전 채취라고 합니다. 요렇게 한 바퀴 180도 돌려서 찍는 채취 방법을 회전 채취라고 하고요. 평면 채취는 회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채취하는 거예요. 회전 지문이 잘 안 보일 경우 평면 지문으로 대조하기 위해서 평면 채취를 하는데 평면 채취는 그대로 평면으로 그대로 눌러서 찍는 방법을 평면 채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 채취, 평면 채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지문 채취 요령에 있어서 지두가 절단되거나 손상 또는 기타 사유로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최근 경찰서 단위 수사과에 전자지문 입력기가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입력 저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검정 인주로 해서 이렇게 지문을 찍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전자지문 입력기가 이제 각 경찰서마다 지급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스캔하는 방식으로 입력 저장하고 있다.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문에는 이와 같은 중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문의 2대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째는 만인부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지문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만인부동. 자, 융선이 문형을 이루는 것은 둥근 것, 고든 것, 긴 것, 짧은 것 등이고요. 여러 가지 융선의 집합에 의한 것으로 융선의 문형에는 중단, 또 분기, 또 접합 등을 포함하는데 문형에 포함되는 이러한 것들이 그 문형의 고유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특징의 전부가 일치하는 동일한 문형은 다른 데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 형제지간은 물론이고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지문은 상이하다는 거예요. 자, 지문의 특징에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지문은 같지 않다는 거죠. 틀리다, 다르다. 모든 사람의 지문은 다르다. 하물며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지문도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은 똑같지만 지문은 반드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특징 때문에 지문에 의해서 범죄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지문이 같은 사람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지문을 가지고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없는 거죠. 예. 지문의 2대 특성 중에 첫째 만인부동의 특성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종생불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생불변이라는 특성. 자, 종생불변은 사람이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지문은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생성된 지문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손을 많이 작업을 해서 손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지문이 이렇게 닳아지면은 융선이 이렇게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손을 또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문이 다시 또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된 지문은 본래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났을 때 생성된 지문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지문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를 우리는 종생불변이다.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문의 피부가 직업적인 원인에 의하여 마멸되든지 창상 등에 의해 손상되는지 하는 일이 있으면 지문도 일시적으로 마멸 또는 절손이 됩니다. 창상 등이 가벼운 경우에는 앞서의 문형과 동일한 특징을 구비한 문형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형의 지문이 다시 생성이 된다, 재현된다. 이래서 우리가 지문의 특성에서 종생불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문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생불변. 지문이 손을 많이 사용하면 지문이 달라지고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면 지문에 의해서 범죄 수사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문은 한번 부여된 생성된 지문은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그 특성 때문에 지문을 감식해서 그 지문의 소유자가 누군가를 밝혀서 용의자를 특징을 짓고 또 피의자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범죄 수사에 활용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문의 이대 특성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종생불변, 또 하나는 만인, 부동,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은 지문의 효용. 자, 그와 같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문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자, 신원 및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데 지문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문은 증거의 왕이다라고 합니다. 자, 변사자의 신원 확인하는 데도 지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원불상의 변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변사자의 지두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을 때는 십지 지문을 채취하여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자, 지문을 사용하는 효용에 있어서 범죄 현장 지문에 의한 범인의 신원 판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에 현장 지문이라는 게 있는데 현장 지문은 범죄 현장 또는 범인의 침입로라든가 도주로 범행의 예비 음모 장소 등에서 채취한 지문을 현장 지문이라고 하고요. 신원 판명을 하는데도 사용하는데 채취된 유류 지문과 일지 지문 및 주민 지문 자료 또는 용의자 지문과 대조해 가지고 범인의 신원이 판명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범죄 현장 지문에 의한 범인의 신원 판명에도 사용이 되는 것. 자,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이라고 해서 AFIS라고 하는데 일선 경찰관서에 가면은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죠. 네, 다음은 현장 지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지문이라는 것은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하는 거고요.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임장자의 지문과 일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다음은 준현장 지문이라고 있는데 준현장 지문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범죄 현장은 아니더라도 범죄 현장과 관련이 있는 범인의 침입 경로라든가 도주 경로 또는 예비 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 또는 전당포나 금은방 등에 비치된 거래 대장에 암날된 지문 등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우리는 준현장 지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관계자 지문이 있는데요. 관계자 지문은 현장 지문 또는 준현장 지문 중에서 피의자의 지문이 아닌 지문을 우리가 준현장 지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우리가 관계자 지문이라고 합니다. 또 유류 지문이라고 있는데 유류 지문은 현장 지문 또는 준현장 지문 중 관계자 지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외의 지문을 우리가 유류 지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다음은 현장 지문의 보존입니다. 범죄 현장은 증거의 보고라고도 하죠. 자, 보고라는 건 보물 창고라는 거예요. 예. 범죄 현장은 증거가 이렇게 쌓여 있는 보물 창고라는 겁니다. 자, 주도 면밀한 계획으로 행하여진 범죄라 할지라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보존 또는 현장 관찰, 현장 체증 활동을 할 때는 이러한 자료가 파괴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현장 지문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유리된 지문의 경우에 범인의 신원 확인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입증상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뭐가 그렇죠? 현장에서 유리된 지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다른 현장 자료에 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손에 닿기 쉬우므로 파괴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뭐 관리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장자가 취해야 할 내용으로는 임장자라는 것은 범죄 현장에 최초에 임한 도착한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사관 그런 경우가 임장자가 되겠죠. 그 임장자는 책임자의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요. 설사 장갑을 낀 경우라도 현장의 물체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장 보존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현장 지문 후 보존입니다. 자, 임장자 자신의 지문 유류 방지를 해야 되는데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임장자의 지문과 일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최초 임장한 수사관이 자기 자신의 지문을 현장에다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사상의 차질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현장 관리를 잘 하고 잘 보존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임장자가 자신의 지문을 유류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임장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다음은 현장 지문 보존에 있어서 기타 자료와 관계를 살펴보면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흉기라든가 기타 물건 등 증거 자료 수집은 지문 채취 후 신중하게 취급을 해야 되고요. 혈액 감정을 위하여 지문 채취할 자료를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다음은 현장 지문 유류 상태와 부착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지문 유류 상태입니다. 자, 인상 상태에 따라서 현재 지문과 잠재 지문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문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지문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나타날 지금 현재 있을 때 있는 지문, 현재 보이는 지문,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지문을 우리가 현재 지문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정상 지문이라는 건데 분비물 이외에 유색물질로 인상된 것이 입체적으로 인상되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지문을 우리가 정상 지문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먼지라든가 혈액, 잉크 등이 부착된 손가락에 의해서 인상된 지문 같은 경우가 인상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재 지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지문이에요. 두 번째 이제 역지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연한 점토라든가 마르지 않은 도장면 등에 인상된 지문, 도자기 같은 거 있죠. 자, 융선이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를 역지문이라고 그래요. 다음은 현상지문. 자, 현상지문은 탄력성이 없는 물체. 예를 들면 먼지라든가 유지류, 뭐 페인트, 뭐 점토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 그런 물체에 인상된 지문을 우리가 현상지문이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현장 지문 유류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잠재 지문이라는 게 있는데 잠재 지문. 조금 전에는 현재 지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잠재 지문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두 분비물에 의해서 인상되며 가공 검출하지 않으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공 검출해서 현출해가지고 이제 지문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잠재 지문 부착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손가락 내측의 피부에 있는 융선의 한 선공에서 무색 투명한 분비물이 나옵니다. 이 분비물이 손가락이 닿는 물체에 부착이 되는데 잠재 지문 부착이 되는 이유가 이제 뭔지 이해가 가시죠? 분비물이 손가락에 닿는 물체에 부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다음은 현장 지문의 발견과 증거력의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장 지문의 발견 방법에서 현장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발견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통상 현재 지문은 출입문이라든가 물색의 개소, 물색하는 그 개소, 도주구 등에 유리되어 있는 것이 많으므로 이러한 곳들을 중점적으로 검색해야 하면 물론이고 그 주위도 철저히 검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장갑 흔히 검출되었더라도 검색을 포기하지 말고요. 현장 지문이 발견될 만한 곳은 철저하게 검색을 해야 됩니다.
자, 장갑을 끼고 범행을 하더라도 범행이 부자연스러운 까닭에 범인이 무의식 중에 장갑을 벗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갑 흠이 검출됐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범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지문은 발견되지 않겠지.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예, 범행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범인이 장갑을 끼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만 범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불편하다든가 또 뭐 어디 도주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순간순간적인 그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장갑을 벗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범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현장에 이 지문을 남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갑을 끼고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문 채취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현장 지문의 발견 방법이에요. 잠재 지문의 발견입니다. 발견하기 위해서는 회중 전등 또 거울 같은 것을 이용하여 사광선 또 반사광선을 비춰봄으로써 육안으로 잠재 지문의 존재 여부가 식별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 이렇게 비춰서 보이지 않지만 그와 같은 전등에 의해서 이렇게 지문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현장 지문 증명력 보존입니다. 지문은 개인 식별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유리지문은 범죄 수사에 있어서 증거의 왕으로 취급됩니다. 예. 지금은 자백만 가지고 형사처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자백에 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 지문 범죄 현장에서 이러한 유리 지문이야말로 그야말로 참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뭐 최고의 그런 증거죠. 그래서 증거의 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지문이 검출되었을 때는 필히 채취에 앞서서 입회인의 확인이 필요하고요. 채취에 앞서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진부터 촬영을 해야 돼요. 사진 촬영 매우 중요해요. 그 이후에 이제 지문을 채취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진 촬영입니다. 자, 현장 지문의 증명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는데 사진 촬영은 현장 지문을 검출한 물건의 사건명, 또 사건 발생의 연월일, 또 피해자 채취 연월일, 입회인 성명, 채취 지문을 검출했을 때는 지문에 번호를 매긴 후 사진을 촬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장 지문의 증명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현장 지문의 조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자, 현장 지문 등을 채취한 경찰관서에 장의 조회를 요청을 하고 그러면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그 현장 지문을 지문 자동 분류 검색기라고 해서 AFIS라고 하는데 입력된 지문과 대조하고 관계자 지문 또 용의자 지문 및 지문 자료와 대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바로 의뢰자에게 회신해서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장 지문의 조회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현장 지문의 채취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지에 인상된 경우에는 자, 사진 촬영을 하고 또 전사판에 의한 방법, 또 실리콘 러버법에 의한 방법, 또 혈액으로 인상된 지문의 경우는 사진 촬영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또 전사판에 의한 채취 방법이 있고, 네. 잠재 지문 채취 방법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사진 촬영 또는 전사판에 전사 채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자, 잠재 지문 채취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방법 중에 고채법이라는 게 있는데 고채법의 중에서도 분말법을 살펴보면 자, 분말법은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자, 미세한 분말을 물체에 도포해서 뿌려서 분비물에 부착시켜 잠재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을 우리는 분말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 경우에는
젤라딘지나 셀로판 테이프로 부착하여 전사해서 채취를 합니다. 자, 표면이 평편하고 미끄러우며 경지르 물체상에 유리된 잠재 지문을 채취하는데 가장 적당한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고체법에서 사용하는 분말법이에요. 자, 그 경우는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자석 분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분말법은. 자, 다음은 부패한 변사체의 지문이나 공구훈 채취의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실리콘 러버법인데요. 실리콘 러버법에 의한 전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는 흑색 실리콘 러버에 경화제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 고체법에 의해서 액체법을 살펴보면은 액체법은 지두 분비물 중에 염분이나 단백질 등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니니드린 용액과 초산원 용액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니니드린 용액법은 니니드린 분말 20g과 아세톤 그리고 에틸알코올, 증류수 등을 용해시켜서 0.6% 정도 니니드린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이 경우는 지문에 남아있는 아미노산 성분과 반응하여 자주색 지문으로 현출시켜서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그 방법, 액체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니니드린 용액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초산은 용액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산은 분말 30g에 증류수 또는 에틸알코올 1000ml를 이렇게 혼합시켜 가지고 0.3% 초산은 용액을 사용 안 합니다. 초산은은 땀 성분 중에 염화나트륨과 반응하여 염화은 형태로 부착이 됩니다. 네. 액체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액체법에서 지류에서 지문을 검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지문 채취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겁니다. 네. 다음은 고체법, 액체법에 이어서 마지막 기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체법은 옥토가스를 사용하여 잠재 지문의 지방분에 작용시켜서 다갈색으로 착색시켜 가지고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체법이라고 합니다. 예, 기체법, 잠재 지문 채취 방법에서 마지막 강력 순간 접착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우리가 가스 분사 지문 현출법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방법으로는 접착제를 80도로 가열을 시켜서 방독면 착용 후 잠재 지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다가 이제 분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흰색으로 이렇게 현출이 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응고되기 전에 도포되고 전사판으로 채취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이 바로 강력 순간 접착제 방법입니다. 즉 가스분사 지문 현출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력 순간 접착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냐? 플라스틱류 지문 검출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플라스틱 지문 검출에 효과적이다. 어떤 게? 강력 순간 접착제법이에요. 그렇지만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유리나 알루미늄, 금속, 니스칠, 등나무, 또 셀로판, 또 가죽류 등과 같이 표면이 매끄러운 물체에서는 지문 검출이 안 되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지금 강력 순간 접착제법입니다. 네. 다음은 오스믹산 용액법이라는 게 있는데 오스믹산의 증기에 의한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에요. 강력 순간 접착제법이라든가 오스믹산 용액법의 장점으로는 고체법이나 액체법 또 기체법으로 지문 현출이 불가능한 습기 있는 지류라든가 종이가 이제 습기에 젖어가지고 그런 경우라든가 장기간 경과된 문서 또 화장지류 같은 경우 또 과일류 각종 테이프로 라든가 또 피형류라든가 스티로폴류 같은 거든가 나무 잎사귀 등에서도 지문 현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강력 순간 접착제법과 오스믹산 용액법의 장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오스믹산 용액법의 오스믹산은 증기에 의한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지문을 검출하는 건데 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유리 시험관에 넣을 수 없는 대형 물체에 부착된 지문은 현출이 불가능하다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변광선 체증 장비예요. 자, 가변광선은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자외선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채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건데 형광 시약을 바른 후에 광선을 이렇게 쪼여가지고 조사시켜서 지문에서 발하는 형광을 카메라로 포착하는 그런 채증 방법이에요. 어디에 활용되느냐 하면은 지문이라든가 혈액, 정액, 또 침 등 체액이라든가 휘발유, 화장품 등의 물질이라든가 아필적 흔적, 또 보이지 않는 잉크, 또 은행 도장 등의 흔적을 채취하는데 스펙트럼을 사용합니다. 네. 다음은 잠재지문 채취 방법 중에 진공금속 지문 채취기라는 게 있는데요. VMD라는 그런 방법인데 이는 범죄 현장의 증거물을 진공통 안에다가 넣고 진공 상태에서 금과 아연을 증발시켜 증거물에 입힘으로써 이제 입힌다 도금하는 형식이에요. 유류 지문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현출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진공 금속 지문 채취기라고 합니다. 자, 이 방법은 매끈하고 흡수성이 없는 표면이라든가 폴리에스테르 재질이라든가 등의 플라스틱류, 또 카메라 필름이나 사진, 또 매끈한 천, 또 가죽이나 비닐이라든가 고무 등의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장점으로는요, 강력한 접착제보다 효과가 크고 오래된 지문도 현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강력한 접착제보다 효과가 크고요. 또 오래된 지문을 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방법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진공금속 지문 채취기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지문 채취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AFIS라고 해서 전산 시스템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문을 미리 전산 입력해 놓고 범죄 현장 지문 등에 대해 컴퓨터로 비교 검색하여 용의자 등을 판명해 주는 장비를 우리가 전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활용하느냐? 유사 지문을 유사도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검색하여 보여주어서 용의자라든가 뭐 피의자라든가 이런 범인을 이렇게 색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네. 지문 자동 전산 시스템. 예. 일선 경찰관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체 지문 채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채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후 얼마 안 된 사체의 경우는 알코올로 세척 후 동일 지문을 3장 정도 채취를 합니다. 자, 부패된 사체 같은 경우는 얇은 종이에 약솜을 대고 살짝 눌러서 채취를 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실리콘 러버법에 의한 채취가 있는데 요철이 심한 손이라든가 또는 미라화된 손이라든가 또 물에 젖어가지고 불어 있는 그런 손이라든가 또 화상으로 오그라든 손 등의 채취에 적합한 게 실리콘 러버법에 의한 채취예요. 이는 흑색 실리콘 러버가 사진 촬영 시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의 채취입니다. 네. 자, 시체 지문 채취 방법에 있어서는 피부 형성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쪼그라든 손의 표피를 평평하게 펴기 위해서 이제 주사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주사를 놓아서 액체를 투입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 표피를 이렇게 부풀려 올려 가지고 지문이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지문을 채취하는 그런 방법을 피부 형성제 사용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자, 객관식 문제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에 가서 다음 중 지문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골라라는 겁니다. 자, 지문에는 궁상문, 재상문, 와상문, 굴절문 이 중에 하나가 지문의 종류가 아닌데 몇 번일까요? 예, 한번 보죠. 예, 굴절문입니다. 예, 지문에는 궁상문, 재상문, 와상문, 변태문, 기타 지문으로 손상지문과 절단 지문이 있습니다. 자, 굴절문은 지문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예, 틀려서 답이 되는 거죠. 네. 다음은 문제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 활 모양 또는 파도 모양의 융선이 모여서 형성된 지문으로서 중심부 특징이나 삼각도가 없는 지문의 명칭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첫째 궁상문, 두 번째 재상문, 셋째 와상문, 넷째 변태문인데 몇 번일까요? 네, 한번 보죠. 네, 정답은 가, 궁상문입니다. 궁상문. 자, 문제의 내용은 궁상문에 대한 설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궁상문은 활 모양 또는 활 궁자니까요. 활 모양 또는 파도 모양의 융선이 모여서 형성된 지문. 이거는 바로 이제 궁상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가, 궁상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세 번째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지문제도에 관한 설명인데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거예요. 첫째, 지문의 효과적 활용 보관을 위하여 10 내지 1지문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네. 두 번째, 십지 지문 제도는 범인의 수배 검거에 중요하다. 네. 세 번째,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지문규칙 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네. 네 번째, 1지문 작성 범죄는 강도, 강간, 폭행 등이다. 예, 좀 문제가 어렵네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모르시겠어요? 한번 보죠. 예, 라번입니다. 라번. 자, 일지지문 작성 범죄로는 강도, 강간, 특수절도, 유괴, 정보사범, 위변조사범 등이며 폭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폭행은. 폭행 사건은 경미한 사건이잖아요. 사람을 폭행해서 성립되는 죄, 폭행죄는 여기 기타 범죄에 비해서 경미한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폭행사범은 일지지문 작성 범죄 대상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3번 질문에 대한 답은 라. 일지지문 작성 범죄는 강도, 강간까지는 맞는데 폭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폭행이라고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틀려서 4번이 라가 답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의 종류입니다. 자, 지문이란 지두와 내면 외부의 융기한 선 또는 점으로서 형성된 각종 문양과 그 인상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지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지문에는 궁상문이 있다. 궁상문은 활궁자, 활궁, 활 모양 또는 파도와 같은 돌기 모양으로 형성된 지문을 궁상문이라고 한다. 자, 궁상문은 중심부 특징이나 삼각도가 없으며 돌기 방향은 반드시 상부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궁상문에는 보통 궁상문과 돌기 궁상문, 또 편류 궁상문 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음은 지문의 종류 두 번째 재상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상문은 말맞자예요. 말 발굽 모양의 재상선이 모여서 형성된 지문을 말하는 거예요. 재상문은 융선이 흐르는 반대쪽에 삼각도가 한 개가 있고 돌기 방향이 대부분 마찬가지로 상부를 향하고 있는 지문을 우리가 재상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와상문이라고 있는데요. 와상문은 달팽이 모양이에요. 달팽이 모양으로 융선이 독립 또는 혼합하여 형성된 그러면서 둥글게 돌아가고 두 개 이상의 삼각도가 있는 지문
우리가 와상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지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문의 종류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변태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변태문은 궁상문, 재상문, 와상문, 여기에 어떤 종류에도 속하지 않는 지문을 변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상문이 나란하게 2개 있는 지문 같은 경우도 변태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종류에는 이와 같이 궁상문, 재상문, 또 와상문, 또 변태문, 이와 같이 여러 종류, 4가지 종류가 있네요. 예. 다음은 지문의 2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는 만인부동의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 종생불변의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만인부동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일란성 쌍생아의 지문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만인부동이라는 특성을 이고요. 다음은 종생불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문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부여받은 그 생성된 지문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지문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지문이 이제 손을 많이 사용해서 지문이 다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지문이 생성될 때는 본래의 지문 모습대로 그대로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문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생불변, 지문의 2대 특성에는 만인부동, 종생불변 2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문을 가지고 범죄 수사에 활용을 하는 거죠. 범죄 수사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지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 암날되어 있는 지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그 범행이 있을 때, 발생됐을 때 범죄 현장에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에 대해서 어떤 항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의해서 범죄 자료를 제공하고 증거 능력을 갖춰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하는 그런 그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거죠. 네.